야, 너는 능력도 좋은 애가 왜 연애를 하네. 옆에서 보고 있는 내가 더 답답하다.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나는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아직 사람 만나는 건 이른 것 같다니까. 이르기는 무슨, 너 곧 있으면 30이야.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30 넘으면 팍팍 늙는다. 그 전에 남자 하나 잡아야지. 네가 매일 그런 표현을 하니까 더 연애하기 싫어지는 거야. 남자를 잡는다니. 나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 좋아. 진짜 남자 골라 잡을 수 있는 애가 왜 이렇게 욕심이 없는지. 아, 야, 내 주변에 네가 딱 원하는 스타일의 남자가 있거든? 그래?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일은 성실하게 해. 말도 참 착하게 하고 네 마음에도 쏙 들 것 같은데. 게다가 비슷한 급의 대기업 사원이라 괜찮을 것 같아. 내가 한번 소개해 줄게. 너 한번 만나볼래? 네가 그렇게 말할 정도야? 그러면 진짜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럼 한번 만나볼까? 그래, 한번 만나보기나 해.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면 되지. 첫 만남. 말하는 것도 조곤조곤하고 엄청 상냥해 보이네? 진짜 괜찮은 사람 같기도. 대화하다 보니 정말 재미있으신 분 같아요. 다정하신 것 같고요. 아닙니다. 이 정도는 평범한 수준이죠. 거기다 겸손하기까지? 아니, 이 계집애는 어떻게 이런 남자를 알고 있는 거야? 완전 내 취향인데?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같이 연극이라도 보러 가실래요? 이번에 재미있는 연극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마침 보러 갈 참이었는데. 연극이요? 저는 연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영화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직접 연기를 하니까 실감도 더 크게 나고 몰입도 더 잘 돼요. 제가 추천할게요. 궁금하긴 한데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그럼 연극은 제가 예매할게요.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어떤 내용의 연극이에요? 아, 그건 말이죠. 소설 원작의 내용인데 남편은 참 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참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차분한 목소리에 얼굴에는 언제나 은은한 미소가 깔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인들에게는 보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 비해 꽤나 괄괄하고 성격이 불같았던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지만 그런 면에 더 끌린 것 같아요. 첫 만남과 데이트를 거쳐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내내 그의 차분한 성격은 저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 덕에 그를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시댁. 그래, 잘 왔다. 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여자라고? 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워낙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해서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뭐라 코치도 하고 조언도 해줄 텐데 말이지. 알아서 잘 할 거예요. 자유 씨도 성인인걸요. 아휴, 부모한테 자식은 몇 살이 되어도 어린애야. 게다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자기가 연애를 한다 만다 그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떤 여자를 만난다, 결혼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빼놓고 오늘 갑자기 인사를 하러 온다니. 이건 배신이나 다름없어. 배신이요? 아니, 자유 씨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이 아니기는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나 엄마를 속이는 짓은 다 나쁜 짓이야. 물론 네가 나쁘다는 건 아니다만. 솔직히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면 좋게 보기는 힘들겠구나. 뭐 네가 좋은 회사 다닌다니 그나마 능력은 인정해 주겠다만. 아니었으면 결혼은 꿈도 못 꿨을 거다. 아, 네. 우리 아들도 대기업, 며느리도 대기업. 아주 잘 나가는 집안 같아서 너무 좋네. 지금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다는 거지? 결혼 후. 자기야, 오늘도 이렇게 늦은 거야? 회식했어? 아님 야근? 야근 일이 영 끝나질 않아서. 또? 아니 도대체 일을 얼마나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그건 그런데 나는 영 일이 손에 안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대로 되질 않더라고. 그 정도야? 아니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일은 잘 못하는 거야? 흥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겠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진짜 퇴사하고 싶다. 아니면 이직을 한다던가. 이직을 해도 경력직으로 가면 비슷한 일만 할 거 아니야. 차라리 다른 일을 찾아보는 건 어때? 다른 일? 그렇지만 다른 일은 해본 게 없는데. 자기도 알잖아. 나 아르바이트 한 번 해본 적도 없어. 그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아니 그럼 공부라도 해봐. 다른 일을 하려면 그에 관련된 공부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로만 퇴사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런가? 그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태까지 취미생활 한 번 제대로 한 적도 없고. 그럼 사소한 취미라도 한번 만들어 볼까? 요리라도 배워보지 않을래? 요리? 내가 배울 수 있을까? 그럼 나도 자취하면서 요리책이나 유튜브 보고 많이 배웠거든? 나랑 같이 하면 자기도 잘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쿠킹 클래스라도 한번 다녀올까? 요즘은 부부끼리 그런 곳도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자기가 같이 해준다고 하니까 조금 용기가 난다. 결혼 후 남편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이 부분입니다. 이직하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 입에 항상 달고 살면서도 무언가를 스스로 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단순히 게으르다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에 가까운 것 같았어요. 꼭 공부를 처음 하는 어린 아이와도 같은 모양새였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해본 일들을 몇 가지 알려주었습니다. 요리를 시작으로 코딩이라거나 작은 취미 생활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난 뒤에야 스스로 무언가 시작하더라고요. 꽤 재미있어 하기도 했고요. 요리 같은 건 저보다 더 잘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회사 일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이 언제나 뒷전이 되다 보니 실적이 난리가 만무하죠. 당연히 승진도 무척 느렸어요. 회식 자리에도 나가지 않고 무조건 집에 일찍 들어오다 보니 사회성도 점점 떨어졌고요. 하지만 본인이 행복해 보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알아서 잘 하겠지.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믿고 놔두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었고 실적도 꽤 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하나만 끝내면 과장급도 달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저에게 한 가지 시련 아닌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몇 년 후. 자기야,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뭐? 몸이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은데? 또 편두통 심해진 거야? 아니, 두통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요즘 몸이 나른하다고 했잖아. 몸살인 것 같아서 며칠 두고 보다가 오늘 겨우 간 거였거든? 그런데 무슨 큰일이래? 아니, 나 임신이래. 뭐? 나 임신이래. 이제 5주차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 오히려 여태까지 다른 이상 못 느꼈냐고 하던데? 우와, 그거 진짜야? 진짜 임신인 거야? 초음파 사진도 있어. 여기 한번 볼래? 진짜 너무 작다. 어떻게 이런 아기가 다 커져서 태어난다는 거지? 이게 진짜 우리 아기라는 거지? 나 놀리는 거 아니지? 누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해. 진짜 오늘 찍어온 따끈한 사진이라고. 나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 점처럼 보이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기분이 엄청 이상하고. 다음에 병원 갈 때는 나랑 같이 가자. 나도 보고 싶어. 그래, 몇 주차 더 지나면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다더라. 그거 너무 듣고 싶어. 나 들을래. 그래, 같이 간다니까. 3개월 후. 예. 아니, 너희들은 애가 생겼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니? 생겼으면 빨리빨리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정신이 없기도 했고 12주차 이후 안정기에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이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안정기 전에는 잘못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건 그때고 임신이라는 게 꼭 너희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걸 숨길 생각을 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다. 이제서라도 알게 되었으니 그나마 망정이지. 더 늦었으면 어쩔 뻔했니? 아이 문제는 우리 부부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우리만의 문제 아닌가? 더 늦었어도 안정기 이후에는 말씀을 드렸겠죠.
게다가 저희도 임신하고 이것저것 신청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됐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해서. 어쨌든 아들이라고? 네, 아들인 경우에는 성별이 바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안 그래도 내 아들이 독자라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손주가 아들이라니 대이을 걱정은 없겠구나.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우리 집안 장손에 딱 어울리는 아이로 잘 키워줄 테니.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왜 제 아들을 어머님이 키우세요? 저희 부부가 키워야죠. 내가 내 아들도 대기업 다닐 정도로 유능하게 키워냈는데 그럼 당연히 내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니? 양육도 요즘은 경력직이야. 베이비시터 돈 주고 고용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좋은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준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 소리인 줄 아니? 아니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저도 대기업 사원이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대기업 다니는 딸 키운 부모님이신데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그런 말씀 일절 안 하세요. 아이는 우리 부부가 키워야 한다고 하셨다고요. 참나, 아직 새파란 애들이 키워봤자 얼마나 잘 키울 거라고 그러니. 너희 부모님도 참 생각 없으시다. 네? 그리고 너희 집에서 우리 손주가 뭘 보고 크겠니? 엄마가 아빠보다 돈을 잘 벌어서 무시당하는 꼴만 보고 살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 부부 알아서 키운다고? 내가 그 꼴을 보고 있을 것 같니? 제가 언제 남편 기를 죽였다고. 돈 달라는 소리 할 생각 없다. 나는 내 손주도 능력 좋은 사람으로 키울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있거라. 어머님! 전화 끊어버리셨네. 그냥 하시는 소리겠지? 얼마 후. 자기야, 정말 정리해고 명단에 자기가 올라간 거야? 진짜래? 이번에 성과 낮은 직원들부터 정리해고 한다고 하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능력해서 회사에서 잘리기나 하고. 계속 적성에 안 맞는다고 이야기했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자기가 미안할 게 아니라니까. 나도 아직 일할 수 있고 내가 버는 돈으로 우리 두 사람 먹고 사는 거 어렵지 않잖아. 차라리 우리 여유 있을 때 해고 이야기가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 출산 휴가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더 안 좋잖아. 안 그래? 여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도 해고 당한 거라 실업급여에 퇴직금도 나오고 그걸로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해보는 거야. 어차피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었고 당신 적성에 맞는 새로운 일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어때? 자기야 고마워. 내가 열심히 생각해 볼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실적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정리해고를 당할 정도라는 건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해고를 당한 이후 남편은 계속해서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경력직으로 가려고 하니 실적이 없어 이직을 꺼려하고 신입으로 가자니 나이가 꽤 되는 터라 사람들이 뽑기 곤란해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제 취직에 실패했고 우울증 증상을 보이면서 점점 외부 활동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저나 남편의 친구들이 남편을 달래보려 했지만 여간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또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해서 말을 한마디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도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잖아요. 남편의 우울증과는 별개로 생활은 해야 했기에 제가 생활비를 분류하고 다시 지정해야 했습니다. 그 탓에 양가 용돈도 줄어들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 점을 이해해 주셨어요. 우리 둘만 잘 살면 되었지 뭘 더 바라냐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안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용돈을 줄이겠다 말씀드리니 아주 난리가 나셔서는 결국 사고를 치더군요. 며칠 후. 자기야, 정말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벌써 10kg나 빠졌어. 자기 이러다가 진짜 죽어. 우리 아기도 곧 태어나는데 그때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거야?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해.
이 침대 위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밥만 축내고 결국 아무것도 못할 텐데. 나가서 운동을 해보든 책이라도 한 줄 읽어보든 뭐라도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자기를 무능하다고 생각해? 자기는 지금 무능한 게 아니라 무력한 거야. 그럼 뭐라도 해서 기력을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다 포기해버린다고? 무력이든 무능이든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 운동을 하면, 책을 읽으면 그게 결국 뭐가 되는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못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해야 하는데 결국 밥 축내는 식충이인 건 똑같은데. 누가 당신한테 식충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왜 자꾸 자기 마음대로 식충이 취급하는 거야? 내가 돈 벌어 오라고 재촉한 거 아니잖아. 그냥 뭐라도 하라고.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그저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말이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모르겠어. 나도 뭐라도 하고 싶어.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는 당신에게 도움도 안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만 느껴져. 그러니까 제발 뭐라도 좀 해. 하다 못해 지금 일어나서 밥이라도 좀 먹어. 그냥 내버려 둬. 서랍 위에 밥 올려둘게. 배고파지면 먹어. 너무 강요하는 것도 안 좋은 걸까? 일단 그냥 둬보자. 내일이라도 병원에 데려가 보는 걸로 하고. 다음 날. 어제 밥도 안 먹고 오늘도 영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일단 병원이라도 데려가야 하려나? 누구세요? 어머님. 예, 너는 왜 연락을 안 받아? 내가 카톡도 계속 보냈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서요. 임신한 것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게다가 요즘 그이가 해고되고 난 뒤부터 더 정신이 없어서.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아들 길을 다 죽여놔서 이런 거라고.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탓이라니. 회사를 다니니마니 그러면서 내줘도 못하고 우리 아들만 고생시켰을 게 뻔한 거 아니야. 거기다 돈 잘 번다고 유세도 얼마나 부렸을까. 그러니 우리 아들이 기가 죽어 일도 못하고 결국 회사까지 잘린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이가 잘린 게 제 잘못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애 가졌으면 집에 얌전히 들어앉아서 내조나 할 것이지 어디 여자가 밖으로 못 돌아서 안달이야. 여자는 절대로 잘나면 안 돼. 특히 내 아들보다 잘난 건 더더욱 용납 못한다. 대기업이라도 일개 회사원인 줄 알고 받아줬더니 벌써 과장급이 되고 연봉이 우리 아들 2배. 정말 어이가 없어. 누가 잘 벌든 못 벌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는 제 일이 좋아서. 정말 핑계. 너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매일 핑계만 대는구나. 정말 어이가 없어.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면 좀처럼 굽힐 줄도 모르고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아들 잡아먹을 건방진 계집애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보, 아들, 너 집에 있었니? 그럼 해고당한 사람이 집에 안 있으면 어디에 있겠어요? 아니, 나는 어디 기분 전환이라도 하러 나간 줄 알고. 변명하지 말고 내 질문에 대답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냐고요, 내 아내한테. 아들, 엄마는 그냥 아들이 기죽어 사는 게 불쌍해서. 너도 그렇지 않니? 우리 아들 엄마가 그랬듯이 뒷받침을 잘해줬으면 회사도 안 잘리고 잘 다녔을 텐데 승진도 쟤보다 더 잘했을 텐데. 웃기지 말아요. 몇 년을 승진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였는데 엄마는 관심도 없었죠. 엄마는 그냥 대기업이라는 이름이 가장 중요했던 거잖아요.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항상 아들이 잘 되길 바라서. 그랬으면 지금 우리 집에서 큰 소리를 쳐서는 안 되는 거죠. 나 잘리고 지금 우리 집 먹여 살리는 건 이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멍청하게 밥이나 축내는 나한테 용기를 북돋아 준 건 아내밖에 없다고요. 엄마가 아니라. 아들. 엄마 예전에 뭐라고 했죠? 내가 일이 힘들다고 했을 때 엄마가 말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원래 대기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회사 일은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엄마가 무슨 수로 그걸 장담하는데요.
그 힘든 대기업 일, 나는 해고당하고 못하는 그 일, 아내가 다 하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임신까지 한 상태로 나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런 며느리를 잘한다 칭찬해주지는 못할 망정 나 기죽인다 내조 못한다 그런 소리나 하는 거예요. 엄마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사람 대한 거예요? 아니야, 그건 절대로 아니야. 못 믿어요. 그냥 나가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아요.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요? 아들,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항상 너를 걱정해서. 나가라고요.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나가요. 그날 저녁. 여보, 울음은 좀 그쳤어? 기분은 좀 어때? 자기야, 미안해.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러서. 놀라진 않았어? 이 정도로 놀랐으면 어머님 앞에서 진작 놀랐을 거야. 나는 괜찮아.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 자기는 화 잘 안 내잖아.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계속 묻고 싶었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정해준 만큼 먹고 정해준 운동을 하고 엄마가 정해주는 일정을 보통 아이들은 하지 않는다는 걸 한참 뒤에서야 알았지. 그때는 이미 엄마한테 거의 세뇌당한 상태였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회사를 가니까 나 스스로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 이 일이 재미없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만약 이걸 안 한다면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모든 걸 정하고 심지어 자기 일을 좋아하니까 엄청 부러웠어. 그랬구나. 진작에 이야기하지 그랬어. 그렇게 힘들었다면 그냥 뭉뚱그리지 않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더라고. 이제야 조금 후련해지네. 그날 저녁 저와 남편은 수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우울해하던 진정한 이유, 고작 해고라는 일 하나만으로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어머님에게 어릴 적부터 당해왔던 가스라이팅이 문제였던 거예요. 잘 나가야 한다, 유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시모의 말들이 남편의 마음에 남아 스스로 원하는 걸 찾기 어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동안 왜 그리 퇴사하고 싶다고 말했던 건지, 왜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을 했던 건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꼭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해야만 성공한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것. 나도 어릴 적에는 한참 꿈에 대해 방황했고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일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그동안 우울함에 파묻혀 있던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생각해 보는 듯 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보채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며칠 후. 자기야, 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전업주부가 되어볼까 해. 전업주부? 자기가 추천해 줬던 일들 있잖아. 요리하거나 청소하는 법, 가르쳐 줬던 것들. 그런 것들이 몸을 움직이면서 잡념을 없애주는 것 같거든. 이왕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시간도 아깝고 차라리 주부로 집안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어. 나야 상관없지만 자기 정말 괜찮겠어? 주부일 해본 적 없잖아. 자기가 알려줬잖아. 뭐든 처음이 어려운 거라고. 하다 보면 스스로 공부도 하고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거. 자기가 알려준 거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보, 게다가 우리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 내가 일을 하거나 자기가 일을 그만두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면서 내가 육아를 하는 게 우리 집 경제 상황에도 더 좋지 않을까? 그건 그렇겠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써도 나는 복직도 할 수 있고 승진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벌이도 당신이 더 좋고 지금 내가 새 일을 구한다고 해도 아이 맡길 곳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주부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물론 마냥 집에서 아이만 보지는 않을 거야.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내가 할 일을 더 찾아볼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줘.
무슨 소리야.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것도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 찾아보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이사도 가자. 이 집은 이제 불안해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우리 엄마가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고. 아직은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특히 자기한테 소리 지른 것까지 생각하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그래, 일단 괜찮은 집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최대한 빨리 이사 가는 걸로 하고. 몇 년 후. 어서 오세요. 자기야, 아직 퇴근 시간도 아닌데 여긴 무슨 일이야? 우리 자기 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지. 마침 이 근처에 미팅하러 와야 했거든. 시간도 점심때고 겸사겸사 밥도 사러 왔어. 마침 잘 됐네. 지금 새빵 나왔거든. 자기 좋아하는 크림빵이랑 점심으로 먹기 좋은 통밀 샌드위치 있으니까 이걸로 사가. 오, 역시 남편이 전문가라 추천도 받을 수 있고 좋네. 그럼 이거 2개에 커피도 한 잔 부탁해. 커피 좀 그만 마셔. 매일 잠 안 온다고 밤새 딴짓하면서 또 커피를 마셔? 내가 좀 끊으라고 했지. 아니, 커피를 안 마시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일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럼 밤에 잠을 잘 자면 되지. 커피 마시고 늦게 자니까 피로가 쌓이는 거 아니야. 오늘은 커피 안 돼. 다른 거 마셔. 거참, 여기 아르바이트생이 손님한테 커피도 안 파네. 손님, 카페인 중독자에게는 커피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유랑 같이 먹어. 과일 주스나. 자기 좋아하는 딸기 라떼도 있고. 점심에 커피를 마셔야 잠이 싹 깨고 좋은데. 어허, 말 안 듣지? 으악, 가장 괴롭히는 주부님이다. 잔소리 대마왕. 뭐라고 해도 커피는 안 돼. 알았어. 그럼 딸기 라떼로? 네, 고객님.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남편의 해고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어느새 우울감을 많이 회복한 남편은 지금 집 근처 빵집에서 오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등원시키면서 본인도 출근해 좋아하는 빵을 매일 만들고 이른 오후 퇴근하며 아이와 함께 집으로 와 집안일을 하는 남편은 대기업 사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여요. 몸은 더 힘들지만 마음이 편해서 좋아. 이렇게 말하며 아이를 보는 남편은 어느새 주부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알아서 문화센터 같은 곳도 찾아가고 육아 관련 프로그램도 들으면서 아이 키우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과는 달리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는 남편. 자유로운 것도 좋지만 집에서 촉감놀이를 하는 건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이 온통 어질러져 있어서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어떨 때는 쌀도 있고 콩도 있고 미역이 바닥에 있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아이가 좋아하고 남편이 깨끗이 잘 치워주니 저는 편하게 제 할 일 합니다.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따뜻합니다. 시댁과는 아직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차단한 지 오래고 남편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손주가 보고 싶어 다른 번호를 통해 연락을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 남편이 목소리만 듣고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번호도 가감없이 차단해 버리는데요. 그 대신 친정에 자주 오가면서 힐링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에 친정이 마음에 드는지 남편은 간혹 맛있는 빵을 들고 퇴근 후 친정으로 가곤 하는데요. 친정 부모님을 통해 남편이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